안녕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이때는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서.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집회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뭐 집회하기 좋은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5분 브리핑, 주간 브리핑을, 강현욱 교무님이, 써주신다고 12시까지 하셨는데 까먹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0차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이 평화정세를 역행하여 금액을 대폭 증액하고 수많은 삭감 요인을 무시하였고 위헌적인 연장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사드 운용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지속적 증액의 길도 터주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 나왔을까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굴복시킨 트럼프 정권의 강압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마저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굴종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외교부 당국자는 제10차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모레인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 맞습니다. 물론 사드도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 타산을 기준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사드 하나 정도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굴욕 협상 한 번 정도는 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미 종속의 역사는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요원하게 만들 족쇄를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에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가져간 전시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새시대, 평화정세라고 하는 이때에 작전 통제권도 이제 온전히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과 능력에 기초해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은 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주권 문제로 조건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 환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국방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채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자주국가로 독립국가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꼴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국방력을 가진 모든 나라의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핵심 군사주권인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연습의 수립과 실시, 한반도 위기관리 권한까지 가진 미국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또다시 대결과 핵전쟁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북 군인들이 손잡고 군사합의서를 전면 이행하고 양측 모두 공세 전력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기습 공격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도 작전 통제권을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어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도한 방어 전력뿐만 아니라 F-35 도입과 같은 선제 공격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한 채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단순한 무기와 병력의 숫자 비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속이며 미국 무기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국방부의 썩어빠진 행태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눈치 보기에 일정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는 당당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이맘때 국방부는
임시 사드 기지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한국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기진의 공사를 강행했었습니다. 군 복무하는 자식들 걱정으로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장병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곤혹스럽다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력으로 짓밟으며 시작된 공사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반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강행되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또다시 한국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진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강행했던 공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장병들 생활 여건 개선을 핑계로 반년 가까이 진행했던 공사가 실상은 미군들의 생활 여건 개선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 이미 수개월간이나 짓밟히고 길 위에서 드러내졌습니다. 우리는 임시 사드 기지 내에서의 또 다른 공사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불법 부당한 기진의 공사를 막아낼 것입니다. 공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상황 발생 시 SNS를 통해서 공보실이나 카카오톡으로 공지드릴 예정이니까 비상 상황이 공지되면 소송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발음하기 어려운 환경영향평가 이야기입니다. 임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 계획서 검토에 들어갔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마지못해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숨기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사드라는 무기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부터 그리고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처음부터 투명하게 조사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들여놓은 사드 철거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요구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라는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로 가는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0일 서울에서 후원 주점이 있습니다. 4월 20일 오후 5시부터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과 법률 지원 기금, 투쟁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 지점이 서울 을지로 입구 레벤브로이라는 그 호프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서울에 직접 올라가시기는 힘들더라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티켓을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그런 훈훈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9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소성리 진밭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입니다. 이제 공사도 지금 강행하려고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수구단체도 이곳에 집회신고를 내고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소성리에 힘을 주고 이 땅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가야 평화! 미군 빼야 자주! 네, 고맙습니다.